자, 주기율의 발견.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방식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알려진 거를 분류를 했다라고 최초로 분류를 시도했으니까 그게 업적이에요. 네. 근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데베라이너. 자, 이 데베라이너라는 거는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자, 누군가가 이렇게 최초에 시작을 하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 뭐 상온 초전도 요즘 들어봤냐? 네. 그게 발표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검증을 하잖아. 네. 그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시도했다 그러면은 그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 네. 그것처럼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새쌍 원소를 이렇게 지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세 쌍씩 지었는데, 자, 이 사람은 재수가 좋았던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을 했어. 자, 그리고 얘가 원자량이 7이야. 얘는 39예요. 그럴 때 나트륨은 얼마일까 했더니 23이 나오거든.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평균을 내면 가운데 게 나올 거야 라는 거야. 자, 이게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러면 더 많은 쌍을 제시해봐 그랬더니 더 많은 쌍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이거야. 야, 그러면 그거는 대충 뭐 이렇게 나열해 놓고 가운데 될 만한 것들 가운데 위치하게 해놓으면, 그치? 네. 그거 누가 믿겠어? 더 많은 쌍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누구냐면 뉴렌즈라는 사람이 자,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자,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서를 제안을 해요. 자, 옥타브가 1옥타브가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거든. 네. 파름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배열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원자량 순으로, 즉 질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첫 네. 번째 것과 8번째 것의 성질이 비슷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렇게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이 하나가 발견된다고 해봐. 그러면 발견되면 새롭게 여기에서 원소가 발견되면 옥타브가 만족하니? 아니요.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야, 너 옥타브 선이 망가지던데 라고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자,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어. 자,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요놈과 성질이 비슷하면 밑으로 놔요. 그리고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놔. 이렇게 비워놓고, 자,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자, 요 물음표 예측이 가능할까? 요 물음표 자리 예측이 가능하겠니? 가능, 하지 않, 가능해. 어떻게? 누구 걸 따라가면 데베라이노 거 따라가봐. 요렇게 되면 새쌍이지. 네, 그래, 요렇게 해도 새쌍이잖아. 네, 자, 얼마든지 새쌍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가운데 게, 자,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예측 가능이야. 네, 그러면 거기 선생님 노트에 봐봐. 거기 예측한 것과 실제로 발견된 원소가 나오죠. 네, 누구냐면 자 규서 밑에 저마늄이 있는데 게르마늄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 저마늄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예측한 값을 보세요. 자 원자량 73.4 밀도는 5.5 녹는점은 800 이상일 거고 색은 진회색 산화물은 산소 2개와 결합할 거야 그랬지. 네, 근데 실제로 발견된 원소 봐봐. 원자량은 72.6 밀도는 5.32 녹는점 900도 이상이고 회백색이고 GO2 산소 2개와 결합했죠. 네, 자 그거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원소를 예측한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이 된 거지. 알겠니? 네, 자 그런데 항상 종결하는 사람이 있지. 모델리가 이 주기율표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자 원소를 얘는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 순서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모젤리의 주기율과 멘델레프 주기율에 차이점이 있어. 자 멘델레프 주기율과의 차이는 번호와 질량순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자, 번호와 질량순이 바뀌는 곳이 쉽게 얘기하면은 18번에 아르곤이 있죠. 네, 근데 얘는 거의 질량이 40 정도에 해당해. 근데 칼륨은 19번인데 39에 해당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은 40을 39.xx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네, 그리고 39는 39.1xx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르곤이 더 질량이 크고 번호는 작죠. 네, 그러면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느냐? 이런 이유는 자 이런 것도 만약에 학교에서 주관식이 나온다면 되게 좋겠지. 자 이렇게 번호와 질량순이 바뀌는 이유는 아르곤의 동위 원소 중에 있지. 질량이 큰 동위 원소에 존재비가 커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질량식이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이제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어? 원자가 전자수의 규칙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 원자과 전자의 규칙적 변화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나더라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봐봐. 그 뒷장에 보면은 주기율표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네,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니? 비금속성이 증가하죠? 네, 왼쪽 아래로 가면은 금속성이 금속성. 증가해. 18쪽을 제외하고. 자, 그거는 한번 읽어봐 주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 5가지를 배울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5가지 외에 또 뒤에 또 있거든. 네, 근데 지금 그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긴 한데 혹시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남겨둔 거야. 네, 자, 5가지 주기율을 배워보자. 그러면 2단원이 끝나요. 주기율의 첫 번째 유효액전화가 있어요. 자, 유효액전화가 영향을 주는 거에는 원자나 이온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든. 그러면 유효액전화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네, 이거는 이거예요.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이에요. 음, 자, 그러면 자, 실제 핵 전하량과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 네, 네, 왜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안쪽 껍질 전자에 의해 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야. 가리움 효과와 자, 가린다라는 거 가로막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가로막기 효과와 자,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은 실제보다 어떨까? 작아진다야. 자, 이게 유효핵 전하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핵의 전하량이 아니고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가 돌지. 네, 자, 그러면 이 전자는 플러스 1을 온전히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플러스가 2개고 전자가 2개인 헤듐륨은 이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전자는 플러스 2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어. 근데 또 플러스가 3개인 리튬은 껍질이 2개죠. 네, 그러면 봐봐. 안쪽 껍질에 2개 돌고 바깥 껍질에 하나 도는데 이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로막지 가운데서 네, 그런 효과 때문에 이 바깥 껍질이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실제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요거의 주기율표에서의 경향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요. 증가하다 주기가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번호에 대해서 유효액전화를 그려볼 테니까 너 거기에다 빈자리에 그려 놓으세요. 네. 자, 유효액전화는 자, 수소, 헬륨 이렇게 증가하다가 리튬에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쭉 증가해서 여기가 네온이 돼. 자, 네온에서 다시 나트륨이 될 때 이렇게 감소했다가 또 다시 쭉 증가해서 아르곤이 돼요. 자, 이런 경향을 갖는 것이 유효액전화의 경향이야. 알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어. 어, 됐니? 네. 자, 두 번째. 원자반지름. 원자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 우리가 따져요. 자, 18쪽을 제외하고 자, 여기에서부터는 학교에서 주관식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것도 꼭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반지름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 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실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반지름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유효액전화 증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잘 봐.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풀었을 때는 이렇게 돼요. 자, 껍질 수는 같으나 양성자 수 증가로 자,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 자, 인력이 커지면 어때? 전자를 가깝게 끌어당기지. 네. 그래서 껍질이 안으로 수축이 돼요. 네. 그러면은 원자반지름이 작아지겠지. 네. 자, 요게 첫 번째 이유야. 자, 크기를 따질 때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 밑에 번호를 다 써놨을 거야. 네.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조기야. 이거는 세로 줄이죠.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반지름은 커져요. 네. 자, 원자반지름이 왜 증가하느냐?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에 두 번째 요인이 나왔다. 껍질수. 자, 요 껍질수가 두 번째 요인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리튬, 베릴륨, 붕소라고 할 때 자, 리튬은 플러스 3, 전자도 3개가 도는데 껍질이 2개죠. 자, 얘는 역시 4개, 껍질은 2개, 전자가 4개 들어가 있고 플러스 5개, 껍질은 여전히 2개지. 네.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러면 이 안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이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안으로 수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을 봐봐. 얘는 3번이고 얘는 11번인데 플러스 11개, 전자가 11개 돌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이 3개죠. 네. 자, 이렇게 껍질이 3개가 되면 당연히 얘보다 리튬보다 어때? 밑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네. 그게 바로 이유야. 껍질수의 증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도 거기에 그려져 있죠. 네.
자, 번호에 따라 요 그래프 잘 봐둬야 돼. 자, 원자 반지름은 자, 리튬부터 그려보자. 3번에 리튬에서 쭉 플로린까지 감소해.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은 이만큼 팍 증가하는데 나트륨에서 또 쭉 감소해서 염소가 돼요. 자, 그럴 때 봐봐. 자, 얘네들 음이온보다 얘가 훨씬 더 크지?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여기에 칼륨에서도 또 마찬가지야. 칼륨, 그 다음에 쭉 감소해서 아이오딘이 되는데, 자, 여기도 봐봐. 아이오딘이 아니라 비알이죠. 브로민. 자, 여기도 봐봐. 자, 나트륨이 얘네들 음이온이 되는 이 비금속 원소보다 훨씬 더 크죠? 네. 이럴 경우는 껍질 수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어. 그치? 네. 껍질 수가 많아도 유액 전하량이 커져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얘네들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몇 쪽에 해당되니? 제일 꼭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점들. 1쪽이요. 여기는 1쪽. 여기가 18쪽. 17쪽. 17쪽. 17쪽에 해당되죠. 자, 이게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따지는 방법이었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의 세 번째예요. 주기율 5가지를 배우면 끝나거든. 네.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온 반지름이 나오죠. 네. 이온 반지름을 따질 때 자, 첫 번째 양이온이 있어요. 자, 양이온은 수소를 빼고 모두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 근데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자,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도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도 똑같은 이유 두 번째예요.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이유인 껍질 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리튬에서 리튬 플러스가 될 때 플러스 3개, 전자도 3개가 돌고 있지. 네. 그럴 때, 자, 리튬 플러스가 될 때는 어떤 전자 껍질에 전자가 떨어지니? 두 번째 껍질에 없어지지, 전자가. 네. 그러면 크기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음, 그치? 네. 네, 양이온이 되면서 당연히 감소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 이것들이 음이온이 되는데, 얘네는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왜 커지느냐? 이유가 이제 또 하나 나와. 자, 껍질 수하고 양성자 수는 같아요. 전자 수 증가로, 자, 세 번째 요인이 나와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짐으로요. 네. 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 껍데기가 부풀겠죠? 네. 요게 세 번째 요인이야. 그러니까 크기를 따질 때는 선생님이 밑에 번호 동그라미 친 거를 자, 양성자 전자 간의 인력, 껍질수, 전자 간의 반발력을 비교하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네. 자, 그 밑에 얘가 3개가 나와 있죠. 네. 그거 따져보자. 얘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얘야. 다음 원자나 이온을 크기 순으로 배열해보자. 자, 그래 놓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 3+, 네온, 그 다음
나트륨 플러스 F 마이너스 Na 그 다음에 Mg 플러스 O2 마이너스 N3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7개가 있지? 네. 자, 이 7개를 크기 순으로 배열해 보자 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번호 순으로 해보자. 자, 요거를 요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자, 양성자 수를 비교해 보자. 양성자는 번호니까 7, 8, 9, 10, 11, 12, 13 이게 양성자 숫자죠. 네. 전자수는 몇 개니? 자, 양성자는 7개인데 3-니까 10개네. 얘네들 모두 10개 전자네요. 자, 10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은 몇 개야? 2개? 2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전자하고 껍질 수는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되지 않겠지? 네. 자, 이거의 요인은 뭐겠어? 자, 7, 8, 9, 10, 11, 12, 13까지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다. 또는 간단하게 유효액전화 때문이다. 이게 요인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거 답도 적어놔야 돼. 이거 다 적어놔야 돼요? 그 답 적어야지. 얘 해놓고 비워놨잖아. 어? 안 적어놓고 나중에 똑같이 선생님처럼 적을 수 있겠어? 아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예를 보자.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자, NA하고 NA 플러스는 자, 양성자는 둘 다 11개씩이죠. 네. 전자는 하나는 11개, 하나는 10개. 그러면 껍질 수는 얘는 3개가 필요하고 얘가 2개야. 그래서 크기는 나트륨이 훨씬 커요. 요인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껍질 수의 변화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얘가 또 있어. 뭐가 있냐면 CL과 CL 마이너스. 자, CL과 CL 마이너스는 양성자는 17번이니까 그 다음에 전자수는 17, 18개예요. 그러면 필요한 껍질수 17, 1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껍질은 똑같이 3개씩이 필요해.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껍질하고 양성자는 같은데 전자가 많은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얘는 요인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알겠니? 네. 너 지금 졸립지? 네.
아, 뭐야. 아, 찬물 좀 먹고 와. 여기 찬물 먹고 여기 얼음 먹고 있는. 아,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어제 뭐 잠을 못 자고 그랬어? 아, 예, 예. 이게 자,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자,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나요, 주기율이.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 그래서 제대로 잘 배워야 돼. 네, 자,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다, 이제. 자, 다섯 번째까지 주기율을 배우면 끝난단 말이야, 이 단원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배워야지. 자,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주관식이 거기에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같은 주기에서, 자, 여기 봐봐.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뭐라고 돼 있니?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자, 거기에서 이게 중요해. 그냥 증가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가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유가 뭔지 나와 있죠? 네, 유액전화 증가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자, 쉽게 양성자와 전자 간에 인력이 커지므로, 자, 인력이 커지면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뜻이야. 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있어? 감소한다.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왜 감소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지. 네, 그러면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떻다? 떼어진다.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네. 그거 외워야 돼. 첫 번째 그림은. 알겠니? 이 꺾어서 그래프요? 첫 번째 그래프 외우라고. 완전하게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려주는 대로 봐봐. 이게 번호고, 이게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여기 봐. 수소, 헬륨 이렇게 증가했다가 뚝 떨어진 다음에 봐봐. 리튬, 베릴륨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해. 중소, 탄소,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감소해.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이게 네온이야. 그 다음에 다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나트륨, 여기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인에서 황으로 갈 때 또 감소하지. 네, 인에서 황으로 갈 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요게 아르곤. 자, 뚝 떨어져서 K 값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 맨 꼭대기를 이은 건 몇 쪽이 되니?
18쪽이요. 18쪽이 되고 요거는 1쪽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주관식의 타겟은 이거야. 주관식의 타겟.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요게 주관식의 타겟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저기에서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써라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자, 베릴륨 전자 배치 예 4번이에요. 해봐. 오비탈로 해봐. 채워봐. 1s2, 2s2. 이렇게 되고 붕소는 5번. 1s2, 2s2, 그 2p1. 다음 EP1이지. 네. 자, 그런데 S 오비탈은 한 종류니까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야. 그쵸? 네. 그 다음에 붕소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 P 오비탈은 몇 개라 그랬어? 3개요. 3개 중에 하나가 채워져 있지?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 하나 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둘 중에 요거를 떼는 걸 거야. 맞지? 네. 근데 이 P 오비탈에 전자를 떼는 게 더 쉽다는 뜻이겠지? 네. 왜 쉬울까? 이유가 뭘까? 자,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 비율을 잘 알아둬봐. 네. 자, 선생님이 있지? 준영이한테 야 10층에 있는 책상을 15층 높이까지 하나만 들어다 줄래? 라고 했어. 네. 그리고 자 8층에 있는 책상도 있는데 자 8층에 있는 것도 15층까지 들어다 줄래? 라고 했어. 어느 게 더 힘드냐? 8층이요. 8층이 더 힘들지? 네. 그러면 높은 데서 높은 데 가는 건 더 쉽다는 뜻이지? 네. 자 에너지 봐봐 에너지. 자 1S, 2S 자 여기 봐 여기 EP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무한대야. 자 2S에서 올리는 거하고 EP에서 올리는 거하고 누가 더 쉬워? 2p요. EP가 더 쉽죠? 네. 그걸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봐. 붕소의 베릴륨의 EP ES죠. 베릴륨의 ES 오비탈 전자보다 붕소의 EP 오비탈이 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지요. 네. 자 그래서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 되겠지. 맞니?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야. 자 알루미늄의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자 마그네슘의 3s보다 높아. 같은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도. 자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건 주관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잘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질소에서 산소의 감소 이유도 알아야죠. 네. 자 질소는 7번이에요. 자는 1s2, 2s2, 2p의 셋 이렇게 채워져 있어. 산소는 8번이라 1s2, 2s2, 2p의 넷 이렇게 채워지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이 자 얘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채워져 있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산소에선 요 전자를 떼는 거고
네, 여기에서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떼면 돼요. 네, 근데 산소가 떼기가 더 쉽다는 뜻이지. 네, 그 이유가 뭐냐? O의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죠. 네,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 네, 자, 떼어내려고 하는데 전자가 밀어내죠. 그러면 반발력으로 인하여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죠. 네, 질소의 전자보다 떼기 쉽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밑에 거는 어때? 자, S의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자, 물론 그 옆에다가 반발력으로 인하여 질소보다 또는 인보다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자, 근데 그 밑에 또 문제가 있지. 네, 자,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봐봐. 지금 선생님은 전자를 하나 떼는 거를 알려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뗄 수 없어. 그런데 헬륨은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떼면 하나가 남지.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헬륨, 리튬, 자, 나트륨, 마그네슘 등등 해서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네, 자, 전자를 뗄 때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 이런 거.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뗄 때와 똑같아요. 문제는. 네, 자, 그러면 잘 봐. 아까 그림 하나 외우라 그랬지? 네, 자, 어떤 그림이었는지 봐봐. 하나, 둘 쭉 증가했다. 뚝 내려가서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쭉 이렇게 됐죠? 맞니? 네, 요 그림을 그려놓고 원소를 하나씩 앞에 당겨. 앞으로 당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헬륨 두 번째 뗄 때. 이게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네온, 나트륨. 자, 여기서 봐. 이거에서 가장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가장 큰 에너지는 누구야? 어? 가장 큰 에너지요? 나트륨이잖아, 나트륨. 야, 이거에서 아, 예, 가장 큰 건 나트륨 아니야? 맞아요. 그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리고 누가 그 다음으로 큰지, 네온,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플루오린, 이거 다 나오잖아, 그래프로. 네, 만약에, 그러면,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어떻게 될까? 어? 세 번째 전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또 하나씩 미뤄. 네, 그러면 이게 리튬, 이게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면 돼. 아, 알겠냐? 요 그림 두 개 그려놔. 그 밑에 네. 비어 있잖아.
다 그렸어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자, 준영아,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야. 5번. 자, 5번이 뭐가 나오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지. 네. 자, 요거 잘 알아야 돼. 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선생님이 오늘 수능 문제, 요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자, 중성, 바닥 상태 원자에서 자, 전자를 차례로 떼어낼 때, 자,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거든. 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 이거야, 이거. 자,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자, 준영아, 족은 어떻게 정했지? 족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했어? 성질이 비슷한, 어? 성질이 비슷하네요. 아, 여보세요. 물론 족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야. 네. 족은 뭘로 결정했는지 바로 안 나오네? 아, 원자과 전자가 같은 것들. 그래,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했잖아. 네. 그럼 잘 봐, 여기서 잘 봐. 자,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자, 에너지가 급등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를 보냐면 에너지가 급등하는 점을 찾으면 돼. 자, 그럼 잘 봐. 에너지가 급등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냐, 원자과 전자가 아니냐. 말 뜻을 잘 봐봐. 네. 원자과 전자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아, 에너지가 아니죠. 급등한다 그랬지? 아니에요. 그렇지. 에너지가 급등한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에너지 급등은 에너지 차로 계산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냐면 2n분의 2n 플러스 1값 또는 2원분의 2n 값이 급등한다고 불러요. 자, 만약에 2n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자, n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를 첫 번째 에너지로 나누는 거지. 네. 그게 급등하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자, E2를 2원으로 나눴더니 급등이야. 네. 그러면 E2가 크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하나란 뜻이에요.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에너지가 작아. 네. 근데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에너지가 갑자기 커져. 네. 그러면 두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란 뜻이지. 네. 그래,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아, 자,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 자, 그거 이따가 선생님 문제 풀어줄 거고. 자, 우선 봐봐. X 기체에 에너지를 줬더니 X 플러스 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잃었어. 이때 이 원을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또는 제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도 되고. 자, 에너지를 플러스 기체에 줬더니 X2 플러스 기체가 되는데 이때 전자를 또 잃어. 그러면 E2는 제2 이온화 에너지. X2 플러스 기체에 에너지를 줬더니 X3 플러스가 됐어. 자, 그러면 E3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부를 때
자,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E1보다 E2보다 E3가 크고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에너지는 커져야 돼. 네. 자,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만 배우면 안 되고 거기 얘 하나가 있지. 네. 그 얘 가지고 봐봐. 이 3주기 원소이다라고 해놓고 자, 그 얘 간단한 표인데 그 표 가지고 문제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다 선생님이 거기다 나열을 했어요. 자, 봐봐. A, B, C, D가 있고 E1, E2, E3, E4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 네. 자, 거기 보자. 50, 450, 900, 1700. 50, 450, 900, 1700. 두 번째 거는 70, 140. 그 다음에 780, 1500. 네. 자, 세 번째 거는 80, 160, 320, 그 다음에 1800. 네. 그 다음에 D는 60, 500, 60, 500. 그 다음에 1000, 1900 이렇게 나와있니? 네. 자, 그럼 잘 봐. 자, 준혁아 여기에서 급등할 위치를 찾자. A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급등한 거야? E3에서 E4요. 너는 E3하고 E4 차이가 800이라 그렇게 구했지? 네. 너 여기 봐. 에너지 차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E1에서 E2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E2를 E1으로 나눠봐. 즉, 450을 50으로 나눠봐. 9요. 그래, 9배. 그 다음에 E3를 E2로 나누면 2요. 2배. E4를 E3로 나눠도 약 2배. 맞죠? 네. 그럼 여기가 급등이야. 음. 그 다음에 B는 어디서 급등한 거니? B는 E2에서 E3요. 그래. 그 다음에 C는? C는 E3에서 E4요. D는? B는 E1에서 E2요. 자, 그러면 준영아 여기에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 A, D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A는 몇 개? 1개. 그렇지. 두 번째 때는 전자는 급등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아니야. 하나. B는 몇 개? B는 B는 몇 개? 2개. 2개. C는? 3개. D는? 1개. 자, 그러면 두 번째. A, D의 족은? A는 1족, B는 2족, C는 13족, D는 1족. 그렇지. 13족. D는 1족. 자, 그러면 세 번째. A하고 D는 같은 족이니? 어? 네. A하고 D 중에 원소 번호는 누가 더 커? D요. D가 더 크냐? 맞아? 네. 그러면 D가 더 큰 이유를 대봐. 이런 게 주관식이 되는 거야. D가 A보다 더 큰 이유가 뭐야? D가 너 틀렸잖아. 왜 틀렸는지 봐봐. 4번 봐봐. 지금은 5번이야. 4번 봐. 4번. 네. 4번에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번호가 큰 건 누구야? A, B 중에 A가 된다. 그렇네. 자,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50하고 60 비교해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써라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이야. 아, 그래. 그리고 자, 준영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2단원에서는 각 하나하나씩 알면 안 되고 선생님이 유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 이거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알고 있어야 돼. 아, 알겠냐? 네, 그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나와요.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봐. 저 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네 번째. A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네,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냐? 자, A는 얼마만 있으면 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고 싶어. A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한 개요. 한 개면 하나 떼면 되잖아. 그러면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야. B는 70하고 140을 더해야 돼. 자, B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지. 네, 그러니까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 두 개를 잃어. 알겠냐? 네, 그 다음에 C는 자 80, 160, 320을 다 더해야 되고 네, D는 60만 있어도 돼. 네, 자, 다섯 번째. 자, AD의 산화물의 화학식. 자, A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만 잃어서 A 플러스가 되지. 네, O는 몇 마이너스짜리야? 2 마이너스요. 그러면 결합할 때 어떻게 돼? A2O, 그 다음에 B는 AO, BO. 아, BO. 그 다음에 C는 C2O3, 그렇지. D는 DO, 아, D2O. 아, 일쪽이다, 일쪽. 그렇죠? 네, 자, 오늘 선생님한테 이걸 내용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 여섯 번째. AD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라.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자, 번호순으로 배열하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2주기, 여기는 3주기, 2주기, 3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1족, 2족, 13족인데 자, 네, 1족 원소들은 A하고 D 중에 번호가 큰 거는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B하고 C는 여기에 있냐, 대각선으로 있냐. 그거 구분해야 되잖아. 해야죠. 그러면 네가 할 수 있겠어? 자, 아까 봐봐. 선생님이 요거 하나는 외워두라 그랬지. 네,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되죠. 네, 자, 이게 2주기, 밑에 게 3주기인데 여기에 이게 D, 이게 A라고는 밝혀졌어. 그러면 B하고 C가 여기 있어야 되냐? B하고 C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 그걸 따져야지. 네. 같은 주기에 있으려면 C는 B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요. 작아야 된다. 여기 봐봐. C는 B보다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되겠지. 네. 근데 C가 더 B보다 크니까 앞에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여기 B가 아니고 여기 C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답까지 다 적어놔. 자, 이래서 2단원이 끝난 거예요. 네,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전부 다 잃어야지 안정한 원자가 돼요? 자, NA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뭐가 돼? NA 플러스가 되지 않아? 네, NA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한 개요. 한 개니까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지. 네,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가 되지 않아? 맞아요. 그럼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두 개니까 두 개 잃어서
2 플러스.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3개니까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거봐. 원자가 전자를 얘네는 잃어야 양이온이 되지. 그래서 안 정해진다. 근데 Cl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7개지. 네. 그럴 때는 Cl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그래, 이 경우는 음이온이 되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또. 그렇죠. 왜냐면 얘는 전자를 받는 거잖아. 얘는 있는 거고. 알겠지? 네. 자, 요게 다 써놔.